숨만 쉬어도 이제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.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망했다.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.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.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, 기술, 화술, 뭐 심리, 영어, 비즈니스 막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.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, 그러니까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. 그래서 막 조금씩 줄여나갔어요.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이제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,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, 솔직히 말해서 받아주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일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 제가 한 21살 정도의 대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약간 학점 교류 같은 걸 하러 왔거든요.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더 이상 학생으로 있으면 이걸 앞지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이제 그 학력이나 아니면 나이 조건을 안 가리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스타트업밖에 없었고, 제가 승무원을 막 면접을 보다가 외항사 한 곳을 붙었어요. 그래서 외항사 한 곳이랑 지금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이랑 거기는 이제 강연이나 토크쇼 이런 거를 막 만들어 가던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유망한 그런 회사였었거든요. 그게 같이 붙었는데 이제 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제가 승무원을 가면은 전성기가 딱 20대 하고 끝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이제 붙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이런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, 당연히 뭐 그게 맞는 사람 맞겠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곡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빨리 사회생활 하는 걸 시작했어요. 그래서 뭐 월급을 사실은 처음에는 안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막 여기저기 그때 막 제가 대기업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, 뭐 전 서류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200만 원 주니까 가야지, 여기는 160 주니까 안 가야지, 뭐 따질 게 없었고 월급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했고, 처음에는 한 번 떨어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앞에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.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.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 메일을 보냈어요. 왜 떨어졌냐고. 그리고 붙을 때까지 다시 지원할 거다. 이런 식으로 막 보냈는데, 그땐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작은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또 회사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다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. 그냥 진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데려가서 저보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앉혀두셨어요.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노트랑 막 다 꺼내서 막 회의록 시키지도 않는데 다 적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드리고,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팅의 아젠다는 이건 것 같은데 뭐 의사결정했을 때 장단점이 이건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고, 뭐 원래 엄청 인사이트 있는 내용도 아니었을 거예요. 근데 그냥 말씀드리니까 그때 팀장님이 월요일 날까지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예스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그때는. KTX에서 막 다시 불러서 올라갈 때 막 저는 어떻게 나를 어필할까 온갖 걸 다 준비하고 갔는데, 그러니까 어필할 기회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? 네. 엄청 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가릴 겨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데 80이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.
제가 그때 뭐 22살인가 그랬는데 22살이 용돈을 80만 원 받으면 얼마나 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와서야 제가 예전에 80만 원 받았다가 이게 뭔가 스토리 라인이 잡히는데 그때는 행복했어요. 엄청. 그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집 같은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. 당연히 막 항상 뭐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아니면은 정말 삐까뻔쩍한 강남 아파트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의 고시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막 저희 집에 못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 돈으로 제가 저를 막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때는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어려서. 누군가 욕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계속 달잖아요. 어려서 가능했다고. 지금 제가 뭐 누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거나 나이가 조금 있거나 하면은 못할 텐데 그때는 저는 어렸고 제가 하는 일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돈 받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가엽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. 그래서 제대로 제가 뭔가 일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제 몫을 못 하는 것 같을 때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괜찮았냐? 심지어 나중에 그게 뭐 80만 원, 뭐 120, 140, 160, 180 세금 떼고 다시 140, 160 막 이렇게 되거든요. 그 과정이 거의 뭐 4, 5년 이렇게 쭉 있었어요. 근데 그 월급도 못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. 막 겨울에는 현금이 안 좋아가지고 막 50%만 나오고 이제 0%만 나올 때도 있고 주변에서 경은아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그렇게 호구처럼 하는 거 아니야. 이런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.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게 좋다? 그때 당시에 그 하는 일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이 가졌고 좀 돈이 자부심을 막 또 채워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오르는 연봉 조금 뭐 한 달에 1, 20 더 받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정체성? 그 첫 번째 월급을 별로 못 받았던 회사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 정체성이 이제 제가 앞전에 공동차업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고 맨 처음에 뭔가 이제 사회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나 어쨌든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또 저 같았어요. 제가 유독 좀 계산을 못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제 옆자리,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태도를 보여줬었고 100%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2명이라도 그런 태도였으면 전 그 2명 옆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. 다른 사람 좀 안 보려고 했어요. 왜냐면 어차피 제가 선택한 선택지인데 사람들 막 회사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. 그냥 여기 구멍가게고 빨리 탈출이 답이고 퇴사가 답이다 뭐 막 퇴사해라 이러면서도 다니고 있잖아요.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조직이고 자기 선택인데 그 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? 정말 별로인 회사면 나가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을 거잖아요. 어쨌든 내가 선택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. 마케팅을 막 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. 제가 전 회사에 있다가 이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. 회사에 진짜 미래가 없겠다. 저는 항상 다닐 때 그래도 제가 그 회사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퇴사할 때 사원 넘버가 5번이었거든요. 근데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됐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직원이 그렇게 늘고 매출이 막 진짜 최고가 연매출 100억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. 그래서 막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. 회사는 성장하지만 이제 직원들은 가난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회사였었는데 그 안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게 좋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받지 못해도 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기여감이 너무 좋아서 막 다녔었는데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할 것 같지 않다고 확신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. 내부에서 막 횡령 문제 생기고 막 정말 우리 회사에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냥 너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프리랜서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서 막 프리랜서 일들을 하다가
프리랜서를 나오면 알게 돼요. 지금 직장인이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사를 나오면 이 자본주의에서 자기 몸값이 어떤지 진짜 정확하게 가격표가 매겨지거든요. 그래서 그때 월급보다 이제 많은 돈을 처음에 받게 되면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이 제가 회사 나왔다고 하니까 아, 나 회사 말고 너한테 의뢰할래 하면서 바로 막 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. 너무 감사하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약간 좀 뽕에 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나 이제 잘하나 보다. 아, 나 좀 잘 나가나 보다. 이렇게 막 취해 있을 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의뢰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모아서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클라이언트가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안 한다고 내일 당장 사무실에서 짐 빼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. 아, 그때는 이제 저 혼자면은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같이 하자고 이전 회사에 제 후배들도 막 데려와서 팀을 꾸려놨었고 제 주변 친구도 데리고 와서 팀을 이미 꾸려놨고 이미 2달 동안 일을 한 상황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럼 뭐 그 월급은 어떡할 것이며 그 다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짐 챙기러 왔는데 너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보겠고 막 그래도 막 2달 동안 어떻게든 동거동락 했는데 뭐 밥이나 한번 먹자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밥 먹을 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고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의뢰를 많이 받고 뭔가 갑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는 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선택하는 저 자본가가 돼야겠다. 저한테 하루아침에 프로젝트 없겠다고 말했던 클라이언트 분이 사업가였거든요. 저도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해야겠다. 나도 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뭘로 사업을 할지는 몰랐어요. 뭘로 사업을 할지는 그냥 모르고 막 책 같은 거 엄청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사업에 눈을 뜨게 해주는 이제 귀인분을 만나죠.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 기술만큼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말해서 저는.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시장을 엄청 타잖아요. 근데 마케팅 기술은 절대 시장을 타지 않거든요. 자기가 당장 판매할 수 있으니까, 현금을 바로바로 벌 수 있으니까.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하면은 이제 또 제가 마케팅과 더불어 경영까지 또 배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타 2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때는 그런 부푼 꿈이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열었다 보니까 막 공부를 막 했어요. 그리고 막 어려워 보이는 그런 용어들이나 아니면 멋있어 보이는 것들, 뭐 로아스니, GA니, 퍼포먼스니, 뭐 대시보드 설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막 꽂혀 있다가 사실 본질을 놓친 거죠. 사실 그런 기술들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라면 고객의 마음 혹은 고객이 이걸 샀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이 2~3배로 더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나?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나? 이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제 숨만 쉬어도 이제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막 이게 의사결정을 다 했었어요. 막 무엇을 팔아볼지 아니면은 채용도 그렇고 인사 결정도 그렇고 저 혼자 막 이게 다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한 4개월인가 5개월 지났는데 절 부르시더라고요. 그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2억인데 혹시 알고 있냐? 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. 그 강남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였는데 대안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 몰랐거든요.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몰랐어요. 그러니까 진짜 사업해서 삐끗한 거 한순간이구나. 대안도 없고 그리고 막 그래서 어버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저도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기회를 받아가지고
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렇게 회사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. 그러면 직원분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. 직원분들이 저를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. 경영자로서 이런 자질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12명 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여러 이유로 싹 나가고 한 2명 정도가 남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두 분도 남아준 게 아니라 언제 나갈지 각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가서 막 요청을 했죠. 제발 어떻게든 다시 이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약간 어떤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내가 원래 저도 약간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대로 그냥 도망쳐버리면은 다시는 사업 시작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은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이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. 그래서 진짜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돈을 더 버는 건 목표가 아니고 이 적자만이라도 뭔가 내 첫 경영의 결과만이라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내자라는 게 되게 컸어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돈 넣고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 책임감이랑 이런 게 프레셔가 엄청 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그 통신사별로 번호를 2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KT, LGU 플러스 SKT 다 가서 제 명의로 이제 통신사별로 번호를 이렇게 2개씩 만들었어요. 총 6개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저희가 변호사 마케팅을 했었어가지고 대한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 싹 검색해서 연락처 찾을 수 있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전화번호든 다 해서 다 전화하고 메일 돌리고 하루에 딱 출근하면 그것부터 했었어요. 그렇게 왜 많이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전화를 하도 하니까 신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번호가 다 블락블락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번호 블락되면은 그냥 이럴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새 번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또 카카오톡 신고당해가지고 또 정지 먹고 그럼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막 그냥 스팸처럼 안 보내고 저희가 조금 되게 막 기획을 해서 보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보내면 안 되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이상한 김 팀장이라는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해서 거기서 막 마케팅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보내는 영상도 막 찍고 해서 나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영상에 나오는 누구누군데 내가 직업병처럼 막 이렇게 보다가 너 블로그를 보고 정말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실제로 진짜 그분들 블로그 다 보고 다 바꿔서 써서 보냈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하고 이제 미친 듯이 했죠. 근데 그게 하려면은 딱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보낼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저녁에 보내면 진짜 스팸 같잖아요. 그래서 딱 도착해서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100개 보내자, 내일은 110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물도 안 마시고 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동안 다 날아가잖아요. 밥도 당연히 안 먹고 그때 무식하게 했어요. 그냥 무식하게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한 명씩 이제 회신이 오면은 무조건 이제 전화해가지고 계약 따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죠.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왜냐면은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한 전화잖아요. 사실 그렇게 뿌려가지고 왔으니까. 그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든 계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한 2시간 정도 해도 결국에 안 하는 거예요. 계약을. 그래서 무조건 계약 시켜야 되니까. 그래서 막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. 그냥 뭐.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, 기술, 화술, 뭐 심리, 영어, 비즈니스 막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, 진짜.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. 해서 막 조금씩 줄여나갔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2시간, 1시간 40분, 1시간 반, 1시간 40분, 30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게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이제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.
근데 저라는 사람이 진짜 마이너스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친 듯이 퇴짜 맞고 미친 듯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과정도 꽤 길었었고 받은 사람이 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약까지 하게 만드는데도 꽤 걸렸어요.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죠. 그냥 아, 어떻게 하지 사람이 줄을 서는구나. 그러고 나서 회사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막 커터마감이 됐었고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회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막 갑자기 엄청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, 제가 영업 전화를 싹 끊고 그냥 아, 내가 진짜 변호사를 잘하겠다. 법리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, 내가 이 의뢰인의 마음 심리만큼은 내가 진짜 잘 알아야겠다. 그래야지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대등하게, 혹은 변호사님들이 저를 완전히 전문가로서 신뢰하게 만들어야겠다. 제가 뭐, 법리를 더 잘한다고 변호사님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. 제가 어떻게 그걸로 비비겠어요. 근데, 이혼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, 형사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, 이거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,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좀 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. 이게 그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괜찮아야 이제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막 여러 마케팅 기술로 갖다 붙여 봤는데 효과가 장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본질부터 잡고 가야겠다 해서 영업 다 멈추고 신규 받는 것도 다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100% 그냥 무조건 재계약하게 만들어야겠다. 언제든 저희하고 계약 파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다 바꿔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재계약하고 싶게 만들어야겠다.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평생 영업전화만 돌려야 되는 운명이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전부 다 멈추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되게 저 많이 웃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변호사 마케팅이니까 의뢰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전화부스 들어가서 아침부터 제가 담당한 변호사님이랑 같은 선택지에 있을 것 같은 변호사님들 있잖아요. 검색했을 때 아래 위로 나온 변호사님들 다 전화해서 하루는 뭐 이혼을 원하는 여자가 됐다가 하루는 사기 피해 당한 사람이 됐다가 변호사님들한테 상담 문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냥 진짜로 의뢰인 입장이 돼서. 그래서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혹은 사무장님이 무슨 대답을 했을 때 가장 의뢰인이 신뢰가 가고 그리고 내가 의뢰인이면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좋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싫고 이런 것들을 진짜 밥 먹고 그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. 그냥. 그래서 이혼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중요하구나. 혹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 지금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혼내듯이 위협하는 게 중요하구나. 혹은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.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은 되게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말하는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의뢰인 입장이 돼서 제가 고객 입장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감정이입이 엄청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막 교육 자료를 다 만들었죠. 그래서 직원분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 키워드의 전략들을 다 세워줬어요. 막 회생 파산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. 이렇게 하면서 뭐 지역도 만약에 변호사분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면 어떻게 하세요?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면 이렇게 하세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변호사가 어디 지역에 어떤 연차에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그냥 모든 승리 전략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막 그냥 서울 지역 의뢰인도 대봤다가 광주 지역 의뢰인도 대봤다가 제주도도 대봤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고객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. 그래서 그걸 쫙 정리하고 그때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. 제가 막 영업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고 근데 막 영원에서부터 시작했었던 변호사님도 있었거든요. 그분들이 이제 월 1억 했어요. 아니면은 저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변호사님들 2명 더 들여가지고 법무법인으로 확장했어요 하는
후기들이 막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후기들 나온 거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선순환 사이클을 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 전화 하나도 안 했죠. 그냥 그때부터는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를 정해뒀었거든요. 이게 퀄리티, 한 번에 많이 맡으면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딱 지역마다 한 곳 혹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어가지고 막 많이 들어온다 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 예약 걸어주시고 그럼 대기 예약이 걸려있으니까 기존 고객님들은 더 또 안 빠져나가시고 이랬었죠. 제가 딱 그 적자 2억 됐다라는 말을 그 해에 그 해 연초에 들었었는데 이거 다 갚았다는 말을 10월인가?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해 10월 달에. 그래가지고 막 그때 같이 남았던 2명이 있었다 했잖아요. 그 2명 중에 1명이랑 막 울고 그랬죠.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나중에 김경원 팀장님 막 자서전 같은 거 쓰면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다고 나중에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. 저도 안 믿겠어요.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월 1억까지 갔던 게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가 월 1억이 이제 달성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재계약이 목표였다고. 그때 재계약률이 97점 몇 프로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번 달에 1억이 들어왔어요. 그럼 또 1억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다음 달에도 무조건 1억, 그 다음 달에도 1억, 그 다음 달에 1억. 그리고 여기서 쿼터만 더 우리가 받으면 2억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됐을 때 이게 직원 교육이 제일 문제였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아까 전에 막 다 앉혀놓고 막 어떤 사건이 이렇게 다 교육시켰다 했잖아요.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. 그래서 그 직원 교육도 좀 자동화 시켜놓고 싶어서 지금처럼 클래스 원원이 거대한 플랫폼이 아닐 때 이제 들어갔던 거죠. 아, 여기다가 일단 올려두면은 뭔가 직원분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의 위상도 더 살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직원분들 교육 자동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잘 된 거고 회사가 잘 되는 시기랑 제 강의가 잘 됐던 시기랑 거의 겹쳤어요.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도 경영을 할 때도 그냥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일하는 곳에서 자기 자존감이 다 걸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치지 않게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저도 막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저 막 마음도 급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좀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냥 적자 났을 때 제일 힘들었죠. 솔직히 말해서. 네. 다 호사스러운 말이에요, 사실. 다른 건 다 호사스러운 말이고 여기서 적자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걸요? 그냥 성장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. 그리고 뭐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빨리 막 8개월 만에 막 이렇게 뭐 저 빚도 갚고 회사도 월 1억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. 누가 그러겠어요. 마케팅 이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8개월 만에 막 2억에서 뭐 2억 갚고 그러고 나서 월 1억 자동화 시스템까지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. 그걸 해야겠다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. 아, 내가 마이너스를 만들었다. 빨리 플러스로 만들어야겠다.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누가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었어요. 그냥 오로지 저의 그런 부담감? 그 책임감이 그쵸. 그러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잘 됐던 그 회사도 잘 나가고 그 제 강의도 잘 됐던 그 순간에
제가 이제 정신과를 가게 돼요. 이게 엄청난 얼마나 프레셔가 심했겠어요, 저 스스로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무도 외부에서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프레셔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. 그때 제가 저의 그런 압박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큰 중압감을 견뎠고 그리고 그 중압감에서 풀려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회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되게 긴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이제 간부로 2명을 앉혀놨거든요. 그래서 강의도 다 이제 돌아가고 회사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없어도 진짜 다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요새 너무 바쁘셨던 것 같다고. 그래서 혼자 집 들어가는 길에 이제 그때부터 약간 막 생각하면 뿌듯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엄청난 허무함과 그러니까 막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. 출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.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쪼여오고 이 증상을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든 월 1억 왔으니까 또 직원분들만 잘 교육해서 쿼터 열면은 월 2억도 금방이고 월 3억 하고 10억 하고 업계 1위 찍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풀어서 그 다음날 또 사무실을 갔는데 막 손이 떨리고 막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죠.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거의 약 한두 개만 먹어도 많이 먹는 건데 그때 막 거의 14개씩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끊었고 한 딱 1년 정도 먹고 원래 약 끊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아예 안 먹어요. 안 먹은 지 한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약 먹고 이렇게 하던 시기 진짜 힘들었죠. 그때 회사 이제 이렇게 1억까지 갔던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1억 이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겪게 됐을 때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온도가 있대요.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릇일 때 돈이 오면은 이제 데인다고 하더라고요. 불에 데이듯이.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회사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되고 둘 다 자동화를 시켜놨으니까 진짜 일하지 않아도 막 통장에 돈이 꽂히고 누가 들으면은 되게 막 와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마음이 항상 개발도상국 같은 마음으로 전시상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을 때 막 미칠 것 같았어요.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기가 꽤 오래 걸렸죠.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사실 너무 사랑하는 회사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무실에만 가면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데 출근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안 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 것 같다 해서 이제 내려놓게 됐죠.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. 사실은 뭐 그렇게 나왔는데 2번째 사업해야지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막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클래스 101이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. 그 클래스 101 속 저는 계속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많이 쌓였어요.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판매 탑 랭킹 안에 있었거든요. 제가 침대에 누워서 약 먹으면서 아리아리 할 때도 그 친구는 열심히 저를 판매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되게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많이 쌓여서 그 수강생분들이 막 이제 뭐 자기들끼리 포스팅 챌린지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보다가 그냥 무료로 코칭 좀 해주자, 몇 분 뽑아서 코칭 좀 해주자 해서 그 이벤트 같은 거 열어서 거기 우승자분한테 막 무료로 코칭 같은 걸 해줬어요.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해달라, 또 해달라 해서 막 또 하고 막 또 하고 이러다가 유료로 한번 해볼까?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마감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유료로 했을 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무료 이벤트 우승자로서 한번 받아봤던 분들이 다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그때 했던 분들이랑 진짜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. 지금 이제 개인 코칭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정말로 막 월에 160만 원 받으면서 울릉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강남에서 월 2억씩 버는 사업가가 됐고
또 한 분은 막 구독자 200명의 유튜버였는데 지금은 실버 버튼을 앞두고 있는 유튜버가 됐고 1년 반 정도 함께 해왔거든요. 그래서 그때 진짜 무료 이벤트 할 때 오셨던 분들. 2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. 근데 한 번도 저랑 이제 해지 안 하고 쭉 같이. 근데 이게 많이 쌓여가지고 제 유튜브에 막 이제 수강생 후기 같은 거를 한 번씩 올리는데 인터뷰 하거든요. 그래서 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게 되게 다 잘 됐어요. 그래가지고 아, 나 이거 잘하나 보다. 이제는 이쪽으로 좀 가봐야겠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코칭 위주로 하고 있어요. 적자 났을 때,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나갔을 때, 원래는 회사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었어요. 폐업하자고. 그 얘기했을 때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. 한 달만 딱 해보고 하자. 이렇게 한 달 안에 내가 얼마를 입금시키겠다.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하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근데 그때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던 거. 어쨌든 그 레이스를 달려봤던 거.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, 이상한 마케팅 그때 또, 그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막,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. 그러기 말하기 어렵잖아요. 근데 그때 항상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, 또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게 해줬던 대표님도 되게 감사하고, 지금은 제가 혼자 대표를 하고 있지만, 뭐, 저는 제가 막 대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냥,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, 이 마케팅이라는 걸로 제 인생이 변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재밌어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,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대표가 된 것뿐인데, 제 첫 번째 대표님과 만났던 모든 대표님들 다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배운 점이 너무 많고, 고마운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맨날 전화했을 때? 그때 전화했을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지금보다 한 10kg가 덜 나갔었어요, 그때.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진짜 뼈 같다고?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. 출근하자마자 딱 새벽에는 책 보고, 그리고 바로 전화하기 시작하고, 카톡하기 시작하고,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메일을 보냈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업무 시간 중에는 카톡을 보내면은 너무 스팸이니까. 근데 메일은 밤에 보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날에 하루에 할당량이 매일 200개 보내는 거면은 혼자서 막 200개 보내고. 왜냐면 직원분들은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메일 창을 거의 4개씩 켜놓고 복붙 해가지고 막 써서 막 계속 보내고. 그렇게 하면 거의 새벽 1시 정도 돼요.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때 처음 밥 먹고, 그리고 다시 자고, 다시 새벽에 일어나고.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뭐 전화를 막 받아도 계약도 안 되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았죠, 그때.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거기서 막 문간 발들여 놓기를 해라 막 이런 것 있잖아요, 설득의 심리학에. 그래서 문간 발들여 놓기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말해요? 뭘 준다고 할까? 무료로 뭐 진단을 해준다고 할까? 아니면은 뭐 다른 경쟁 뭐 지역 번호다 보면은 그 지도에 그게 보이거든요. 사무실 바로 앞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보이잖아요. 그러면은 뭐 A 사무실 있고 B 사무실이면은 야, 나 B 사무실에서 어제 전화 왔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. 그 전화 좀 받아달라고 처음에 엄청 애를 많이 썼죠.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문 두드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, 그때. 시간도 없고.